나이가 들수록 눈꺼풀의 피부는 처지는데 이 피부만 걷어낸다고 해서 눈동자가 커지는 일은 거의 없거든요. 그 다음에 상안검 수술을 하는 중년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늘의 나닥은 나닥! 안녕하세요, 성형외과 전문의 박선준입니다. 중년 눈성형의 기본이라고 불리는 상안검과 하안검, 언제 수술하는 게 제일 좋을까요? 여러분 알고 계신가요? 상안검 수술에 적당한 때가 있을까요? 사실 미용 수술에서 완벽한 타이밍은 있을 수는 없겠죠. 하지만 전문의 생활을 하면서 느껴본 바로는 상안검의 타이밍은 어느 정도는 좀 정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안검은 너무 심하게 처지기 전에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유는 너무 많이 처지고 눈 뜨는 힘도 떨어지게 되면 눈썹이 올라간 상태가 되는데, 이때 성형하게 되면 성형하고 나서 눈 뜨는 게 편해지니까 눈썹이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러면 인상이 좀 강해지고 어색해 보이는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원인은 상안검 수술을 한다고 해서 처진 피부를 무한정으로 잘라낼 수가 없겠죠. 그래서 피부를 많이 잘라낼수록 인상이 강해지고 어색해지니까, 그럼 상안검과 더불어서 또 다른 수술인 눈썹화 거상술이라든지 이마 거상술이라든지 이런 추가 수술이 함께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상안검 단독으로만 생각하고 있다면 너무 많이 처지기 전에 수술하시기를 권장드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하안검 수술은 언제가 적당할까요? 네, 오히려 하안검은 상안검이랑은 좀 반대인 것 같아요. 너무 서두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안검은 처음 수술했을 때 그때 효과가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주름이 조금 있고 조금 볼록할 때 수술을 하면 그렇게 효과도 크게 느끼지 못하실 수 있고, 또 재수술을 하게 되면 흉 조직 때문에 지방 재배치 자체도 힘들어질 수 있겠죠. 첫 수술했을 때 효과가 가장 좋기 때문에 굳이 서두르면서 하실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하안검이라고 해서 재수술이 불가능한 점은 아니라는 것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상안검하고 하안검을 같이 할 수도 있을까요? 네, 저한테 수술 받으시는 분들 실제로 많이 같이 하고 계시고요. 필요하시면 같이 하는데 문제는 없습니다. 네, 함께 수술하면 눈의 위아래 부분에 멍과 붓기가 같이 생기겠지만 회복 기간을 한 번에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죠. 다만 함께 수술이 필요한 상황인지는 꼭 전문의와 상담을 한 뒤에 결정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상안검과 하안검으로 안색이 밝아질 수 있을까요? 눈밑이 울퉁불퉁하고 그다음에 그림자가 지게 되고 이러면 다크서클로 보일 수가 있죠. 이렇게 지방의 그림자 때문에 생긴 다크서클의 경우에는 하안검 수술을 하면서 눈밑을 좀 평평하게 만들어주면 다크서클이 좀 개선되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뭐 피부 자체에 색소 침착이 생긴 경우에는 수술한다고 좋아지지는 않겠죠. 이런 경우에는 좀 다른 방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눈 윗꺼풀에 꺼짐이 있으셨거나 겹주름이 생기셨던 분들은 상안검 수술을 통해서 라인을 하나로 깔끔하게 만들어주면 인상이 깨끗해질 수 있죠. 또 눈이 처진 경우에 이마로 눈 뜬다든지 아니면 미간에 힘이 들어간다든지 이렇게 좀 인상 쓰는 분들이 많은데, 상안검 수술하고 나서 좀 자연스럽게 개선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상안검, 하안검 중에 하나만 해야 된다면 어떤 걸 해야 돼요? 네, 하나만 한다면 당연히 본인의 선택이 될 수 있겠죠. 근데 눈꺼풀 위쪽은 많이 처지면 기능적인 불편함까지 올 수가 있겠죠. 이마에 힘이 들어가고 인상이 써지고, 그다음에 눈 시야가 가려지고, 그다음에 끝에 진물이 난다는 등 이런 기능적으로 불편함이 생기기 때문에 상안검부터 하는 경우가 조금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하안검 같은 경우는 특별히 불편한 점은 없죠. 그래서 눈 아래쪽 같은 경우는 미용 목적이 거의 100%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상안검 수술을 하면서 쌍꺼풀도 교정할 수 있어요? 상안검 수술하러 오시는 분들은 대개 이제 젊었을 때 한번 쌍꺼풀 수술을 하신 경우가 많아지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괜찮았는데 쌍꺼풀이 시간이 지나면서 뭐 한쪽이 풀린다든지 아니면 눈 뜨는 게 양쪽이 다른 짝눈이라든지 아니면 쌍꺼풀 라인을 조금 더 화려하게 바꾸고 싶다든지 이런 것들까지 잘 확인해서 이번에 상안검 수술을 결심하셨다면 한 번에 교정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상안검 수술하고 같이 하는 수술이거나 아니면 같이 하면 좀 안 되는 수술 이런 게 있을까요? 나이가 들수록 눈꺼풀의 피부는 처지는데 이 피부만 걷어낸다고 해서 눈동자가 커지는 일은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눈 뜨는 힘이 약한 경우에는 이 눈 뜨는 힘도 보강을 해주는 눈매 교정도 같이 해줘야 눈도 좀 또렷해지고 눈뜨기가 더 편해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근데 본인이 판단하기는 사실은 쉽지 않기 때문에 직접 상담을 오셔서 진짜 눈 뜨는 힘이 어떤 정도 되는지, 그다음에 양쪽에 눈 뜨는 힘이 큰 차이는 없는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자세히 상담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안검 수술을 하는 중년분들 같은 경우에는 앞트임 수술은 저는 안 했으면 좋겠는데요. 젊었을 때는 앞트임의 필요성이 조금 더 클 수는 있습니다. 몽고주름도 좀 팽팽하고 근육도 좀 당기는 느낌이 들고, 근데 나이가 들수록 이 부분은 자연스럽게 해소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중년에서 굳이 앞트임까지 해서 몽고주름을 개선해야 되는 경우는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저는 앞트임의 경우는 아주 신중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얼굴에서 유독 눈 쪽에 노화가 빨리 오는 이유가 뭘까요? 네, 눈꺼풀 피부는 피부가 굉장히 얇은데요. 또 눈은 계속 움직이는 부위다 보니까 그만큼 또 티가 많이 나기도 쉽고요. 그래서 노화를 가장 빨리 느끼는 부위가 바로 눈꺼풀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중년 눈 성형의 꽃 핵심, 바로 상안검과 하안검에 대해서 알아보고 수술에 적당한 때가 과연 있는지 한번 알아봤는데요. 더 궁금한 게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을 달아주시고요. 오늘 영상은 참고용으로만 보시고 수술은 개인별로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개별 상담을 통해서 최종 결정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오늘의 나닥 성형외과 전문의 박선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